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상한가 종목은 MNC 솔루션입니다. 이 회사는 방산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괜찮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상한가가 나와서 원래 상한가 나온 날 제가 보통 영상 녹화를 하는데 또 어쩌다 보니 며칠 밀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좋은 회사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투자 판단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스터디한 것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오늘 결론은 이런 거죠. 성장성은 살아있다. 그런데 아직 검증할 부분이 좀 남아있다. 현재 그 사업 보고서 상에서 그 보이는 수주 잔고 금액은 1조 원 내외고, 그리고 이번 1분기, 1, 4분기 보고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2% 정도 감소를 하는 상태다. 그리고 현재 PER은 17배가 넘는 수준. 그리고 최대 주주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상 증자가 진행이 돼서 그 무상 신주 상장이 7월 29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상한가가 나왔다고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실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매출 또는 수급 그리고 오너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 뒤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난주에 상한가를 가고 지금 한 3, 4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첫날 이런 날 그 따라 붙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수천억짜리가 되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에서 연일 상한가가 나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주가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올 때는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신호 아니냐,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하자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판단 기준에서의 지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날 지난주에 나왔던 상한가에서의 거래량이 과연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을 어디서 받을 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4만원 초중반에 이렇게 짙은 또는 두터운 매물대가 있죠. 네. 전고점보다 매물대 위치가 살짝 높은데 전고점이 4만원 정도거든요. 최근 그 7월 1일자로 나온 KB증권이었나 어디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목표 주가를 4만원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단기 목표 주가는 4만 원인데 지금 차트상 한 4만 원 중반 정도 되면 절차상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펙트럼을 좀 더 넓혀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약간 다른 해석이 돼요. 4만 원 초반에서 5만 원 사이에 매물대가 있는 건 맞는데 현 주가가 여기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큰 흐름을 돌려 세우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매물대로만 해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저 2만 원, 3만 원 사이, 2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한 지지선이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단기 흐름은 4, 5만 원대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 여기서 크게 지난 역사상 최고점인 약 77,900원 정도까지 가려면 큰 호재가 있어야 된다, 사업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위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 같아요. 일단 회사 자체 그 연역을 보면 74년부터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법인은 2020년은 12월에 두산으로부터 물적 분할로 나온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그림이 홈페이지에서 그 제품들 살펴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회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가 그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청궁, 천무, 엘셈 이런 식으로 어떤 구동 기기들, 그러니까 MNC라는 게 이게 모션 앤 컨트롤인가 그럴 거거든요. 회사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구동 기기 쪽으로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그 방산 제품들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들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특정 섹터에서의 어떤 단일 공급 또는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은 어떠냐? 2025년까지를 보시면 요게 25년 좀 지나긴 했는데 작년에 매출 성장이 좀 많이 나왔어요. 42%. 그 영업이익 순이익 성장률도 작년에 좋았는데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1분기 때의 매출이 조금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순이익도 감소했다. 근데 이게 수주라는 게 매출 인식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재무상에서의 기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품을 먼저 생산을 해서 납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떤 수주된 물량을 납기를 할 때 이 지금 약간 처지는 실적이 만회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좀 중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갑자기 수주가 뚝 끊기면 수출 금액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할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저기 비율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00원인데 수주가 100원이면 요 매출 100원을 1년 동안 하는 매출이라면 수주 잔고가 100원이라고 하면은 1년치 일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9,600억 정도인데 25년 매출 대비 약 2.4배예요. 그러면 앞으로 2.4년 동안은 일거리 문제는 없네. 그건 가까운 2.4년인 거고, 그럼 2.4년 이후에도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계속해서 지금 신규 수주를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 생산 분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비율적으로 보면 이번 1사분기 때 신규 수주가 246억이고 분기 매출이 661억이니까 북투빌, 그래서 이게 비율인데 이게 매출 대비 수주가 0.37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출되는 만큼 수주 잔고가 있어야 매년 사업을 문제없이 이어갈 거 아닙니까? 약간 조선산업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게 신규 수주가 얼마나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그래프상 저점 영역이니까 추격한다기보다는 이게 그 2, 4분기 때 곧 2, 4분기 실적이 발표될 텐데 이 수주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며칠인가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나올 테니까 그런 걸 확인하고 괜찮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좋은 타이밍에 진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투자 결정하시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리스크 요인이 뭐냐를 판단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잘 매겨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 추진 중인데 이게 2월 6일에 나온 공시입니다. 공시 자료고 재공시 예정일이 9월 11일로 잡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데 자연인이 아니라 어떤 재무 안정 펀드인가 이런 쪽에서 가지고 있어요, 회사를. 그래서 최대 주주가 73.78%나 보유하고 있고,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한국투자파트너스라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결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매각이라는 게 추진이 되면 주당 얼마에 매각될 건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당 매각 가격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져갈 텐데, 그럼 이게 새롭게 인수하는 주체가 예를 들면 뭐 대기업 계열사라던가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새로 들어오는 대주주 자체도 또 무슨 사모펀드다 그러면 좀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언젠가 또 그 주체들이 이 회사를 팔게 되니, 그러니까 주인이 자주 바뀌는 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방위산업이라는 게 장기적인 어떤 그 플랜을 갖고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차트상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게 뭐 매각되는 가격이 훨씬 낮다거나 하면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적절치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확인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벤트라서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런 거고, 최근에 그 200% 무상 증자를 합니다. 그 무상 증자라는 게 그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같은 것들을 자본금으로 편입시키면서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추가 주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는 낮아지는 거고, 이론적으로 이 무상증자 신주가 7월 29일에 상장이 돼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73%가 되기 때문에 이 무상으로 받는 신주가 100% 오버행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대 주주가 지금 만약에 매각 추진 중인데 이거를 시장에서 푼다?
그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경우의 수죠. 보통 무상증자를 시장에서 호재로 인식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 무상증자라는 게 회사의 기업적인 가치를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본 계정을 늘리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자신감이죠. 우리가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거는 만약에 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자본 잉여금을 다 잡아먹고 나면 자본 잠식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본금을 확충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그만큼 튼튼하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것도 한편으로는 주주 환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현금 유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치상 그렇게 증가되는 그런 건 아니고 재무상의 약간 뭐랄까 편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이게 무상증자를 하면 액면 분할이랑은 조금 다른데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 주가가 3분의 1로 낮아지게 되니까 거래하기가 좀 편안해지죠. 그러니까 주당 단가가 낮아지면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거래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게 볼 여지는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뭔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에서 보유 수량을 줄였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많은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끝난 거야? 계속 하는 거야?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데서 수량을 많이 줄였다기보다는 여기서 줄였네요. 결국 코스피 또는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 지분율이 아마 그 공시 기준인 5%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에서 단순 추가, 취득, 단순 처분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상한 뭐 의도나 이런 걸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내 비중 축소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줄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주, 무상 신주 1830만 주가 다 오배행은 아니고 최대 주주 배정분을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는 유통 물량은 아마도 한 500만 주, 480만 주 요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급하게 이제 뭔가 차트만 보게 되면 큰 흐름을 돌리는 것 같으니까 급하게 추적하기보다는 요게 거래 그 신주 상장 전후의 어떤 흐름을 한번 추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한 번에 다 진입할 게 아니라 분할을 해서 그때그때 확인을 하고 예상 외의 이벤트가 나오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그 좋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 재무적인 면에서는 일단은 이익도 이익인데 현금 흐름 1사분기 분기보고서에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이 많이 감소했어요. 작년에는 350억대였는데 이번 1사분기에는 33.8억 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게 절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2사분기 때 현금 흐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투자에 앞서서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일단 2026년 확정 실적 그리고 이런 실적을 추적을 계속해야 되고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수주 잔고, 신규 수주량, 신규 수주 금액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수급 이벤트인 무상 신주 상장 상장 전후로 우리가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이런 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최대 주주 매각이라는 게 당사자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방위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승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 좋아지느냐 그리고 MOU를 맺은 어떤 것들은 MOU라는 거는 그냥 양해각서 체결이고 실제 어떤 자금이 유입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제품 매출과 연결되는 이벤트로 전환되느냐 등등등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던 회사인데 이렇게 그 상한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급등이 나오는 그 종목들이 뭔가 강한 호재, 재료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씩 정립을 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살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많이 종목을 많이 이렇게 접해본 다음에 어떤 섹터가 갈 때 방위산업이 괜찮다,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 섹터 안에서 우량한 종목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